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정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 옛날엔 안 저랬는데 권력 잡더니 변했네. 정치인들 보면 당선 전후가 너무 다르던데 왜 저럴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때론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는 이런 생각이요. 오늘은 그 의문의 답을 찾아 떠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왜 권력 잡으면 사람이 변할까? 라는 질문 뒤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비밀을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그럼 권력의 맛을 본 순간 우리 뇌 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권력을 잡는 순간 뇌 속에서는 두 가지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기 시작해요. 첫째는 바로 도파민입니다. 우리에게 기쁨, 보상,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마법 같은 물질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거나 칭찬을 들을 때 이 도파민이 콸콸콸 터져 나오는데, 권력을 잡으면 이 도파민이 "와, 나 잘났다. 내가 최고야."라는 엄청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옳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자만심을 불어넣는 거죠. 심지어 비판조차 칭찬으로 왜곡해서 듣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건 보통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에게도 존재해요.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 공격성, 경쟁심, 그리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뇌는 이제 내 말을 들어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는 에너지가 넘쳐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 이 두 물질이 뿜어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뇌의 공감 능력 회로가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말이죠. MRI 연구 결과 실제로 권력을 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데이처 켈트너 연구팀이나 수크빈더 오비 교수의 실험을 보면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남의 표정이나 몸짓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뇌 활성, 특히 거울, 뉴런계 미러 뉴런 시스템의 활성이 현저히 약화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마치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신경세포인데, 이 시스템이 무뎌지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공감 자체를 덜 하게 되고 상대방의 고통이 무뎌진다는 뜻이에요. 미러 시스템이 둔감해져서 공감이 줄어드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권력을 잡으면 내가 왜 변하는지, 테스토스테론이 치솟아요. 이는 사람을 더욱 경쟁적이고 공격적으로 만들어서 타인을 위협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만듭니다. 도파민이 마구 뿜어져 나와요. 이건 "나는 잘났다. 나는 특별해." 라는 강한 자기중심성을 강화해서 외부의 비판이나 피드백을 무시하게 하죠. 그러면서 전두엽, 특히 VMPFC, 복내 측 전전두피질과 거울 뉴런계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점점 둔감해지는 거죠. 결국 뇌가 스스로 "나는 특별해. 저 사람들은 그냥 내 기준에서 재단하면 돼." 하고 설정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뇌가 변한 권력 중독자들의 구체적인 행동 패턴은 어떤 모습일까요? 뇌가 변한 결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망설임 없이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해져요. 대화할 때도 자신의 뜻과 다른 의견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자기 편의 의견만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당선되기 전에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읍소하던 사람들,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보이던 이들이 막상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부패하고 온갖 특혜를 누리며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권력자인데 이 정도쯤은 괜찮잖아?"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는 거죠. 자신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그렇기에 보통의 윤리나 도덕에서 조금은 자유롭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식은 결국 자신을 향한 비판을 외부의 시기나 음해로 받아들이게 하고, 심지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적으로 간주하게 만들어요. 마치 스스로를 완벽한 존재로 여기는 자기 우주 안에 갇히는 것처럼요. 한마디로 권력이 사람의 뇌를 망치는 셈이죠. 그렇다면 권력 잡으면 다 괴물이 될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권력 잡고도 인간으로 남는 법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진짜 조언자를 가까이 둬라. 아청꾼이나 예스맨들 말고 듣기 싫은 쓴소리를 서슴없이 해줄 사람을 곁에 둬야 합니다. 이들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뇌는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외부에서 거울처럼 나의 모습을 비춰주고 따끔하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임상 심리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외부 성찰 시스템 (External Reflective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똑똑한 정치인들은 일부러 자신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토론할 쓴소리 팀을 만듭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부러 반대 의견 토론팀을 만들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죠. 두 번째, 의도적으로 약자의 자리에 들어가라. 권력을 잡으면 보통 실패나 굴욕적인 경험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태도가 뇌를 더 경직시키고 공감 회로를 닫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작은 실패를 겪고 약자의 입장에 서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가더라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절실한 비참한 곳에 가서 몸소 체험하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 밖에서 내가 잘 모른다는 무식함을 인정하고 배우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은 뇌의 특정 부위, 특히 섬엽과 전대 상피지를 활성화시켜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이곳이 바로 공감, 고통, 중복 구간, empathy pain overlap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경험을 통해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이것이 공감을 살리는 강력한 백신입니다. 세 번째, 남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권력자들은 대개 남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프레임으로 재해석해서 들어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쟤는 저런 말을 하지만 사실 저 뜻일 거야 하고 지레짐작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의식적으로 멈추고 나는 내 프레임으로 덧칠하지 않고 너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겠다는 메타인지 훈련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말 속에서 진짜 그의 의도와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노력 말이죠. 정말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공감 능력 훈련입니다. 네 번째, 정기적으로 공감 리마인더를 받아라. 뇌는 쓰지 않으면 기능이 둔화됩니다. 우리의 거울 뉴런계도 마찬가지예요. 유가족 면담, 현장 노동자와의 대화, 환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과 같은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거울 뉴런 시스템에 신선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해요. 안 그러면 뇌는 그 공감 통로를 닫아버려요. 아, 저런 문제는 하급자들이나 해결할 문제지 하면서 말이죠. 꾸준히 현실과 약자의 목소리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권력자의 뇌도 계속 쓰다듬어주고 단련시켜줘야 인간으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쓴소리를 듣고 때론 쓰디쓴 실패도 겪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현실의 바닥을 기어보는 경험을 해야만 그나마 우리의 미러 뉴런이 죽지 않고 깜빡깜빡 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인간이 아닌 정치기계가 되고 마는 거죠. 실제로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한 정치인이나 CEO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거울 뉴런계의 활성이 잘 보존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뇌는 정말이지 쓰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주변에 아부꾼만 남기지 말고 용기 내어 쓴소리를 듣고 실패도 겪을 줄 알아야 미러 뉴런이 살아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인간의 뇌가 아니라 독재자의 뇌로 변해버릴 수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링컨 대통령과 히틀러를 비교해 볼까요? 링컨 대통령은 스스로 고통과 실패 그리고 타인의 목소리를 자기 속에 들여놓으면서 거울 뉴런계가 살아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도 귀 기울였고 유가족의 눈물을 제 피처럼 꿀꺽 삼키며 스스로를 갉아먹던 인간이었죠. 권력을 쥐고도 끝까지 공감 뉴런 하나만은 꺼트리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는 그를 허약한 거인이라고 기억합니다. 반면에 히틀러는 어땠나요? 현실을 외면하고 달콤한 아부만 씹어삼키며 국민을 손쉬운 선동용 장난감으로 굴리며 자기 망상 속에서만 살아간 괴물이었습니다. 거울 뉴런 따위는 스스로 질식시켜버린 지독히 외로운 독재자였죠. 그는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 링컨은 권력자임에도 인간으로 남았고 히틀러는 권력자가 되면서 괴물이 된 겁니다. 권력은 우리의 뇌를 바꿀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자신을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충분히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는 감정머니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정머니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